화이트앤 나저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목요일이죠. 여론뚱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 분석을 아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인용 여론이 우세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끝난 상황이고, 물론 이건 최종 변론까지 다 담은 여론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최종 변론이 예. 25일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대체로 추세적으로 보면 많이 격차가 좁혀져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예. 대체적으로 중도층은 전체 결과보다도 더 큰 격차 범위로 또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과연 이 격차가 얼마나 최종 선고일을 앞두고 아직 발표는 안 됐으니까요. 예. 좁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두 조사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인용 53.5%, 기각 45%, 무선 자동응답 조사의 결과이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의견인지 물어본 결과 인용 52%, 기각 45.1%로 앞서 조사와 거의 비슷하고, 이 조사 또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중도층의 민심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김봉신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두 조사, 조원 CNI 조사하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두 조사가 그 격차가, 그러니까 예. 인용해야 된다, 즉 그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 절반에서 약간 더 많이 나왔다 말씀 주셨고, 그 격차는 많이 좁혀져서 10%포인트 이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조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조사이고요. 요새 ARS 조사가 진보 성향자들이 많이 안 잡힙니다. 네. 두 조사가 공히, 이 조원 CNI 조사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자가 한 18.3%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에서는 17.7이니까 한 18%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진보 성향자들이 한 보수 성향자보다는 적을 때가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특히 요새도 진보 성향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한 25에서 30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지난 18일에서 20일 조사했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가상번호. 지난주 나온 거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니까 26%포인트 격차입니다. 격차가 좀 상당하죠. 이렇게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 보수가 여기에서도 보수 성향자가 더 많지만 진보 성향자가 한 26%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하다.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처럼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응답률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갤럽 조사는 진보 성향 응답자가 26%고 리얼미터나 조원 CNI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진보가 덜 표집됐다기보다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응답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걸 어떤 의도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조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이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김명흑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듯이 중도층이겠죠. 무엇보다도 중도층의 격차는 더 많이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 좀 소개해 주세요. 해주신 그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개요는 앞서 무선 이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라는 거 김봉신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표가 지금은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보면 전체 결과는 정권 유지해야 된다 37, 정권 교체가 53인데 중도층 잘 들으십시오. 중도층은 정권 유지 한국갤럽입니다. 27. 정권 교체가 62. 상당히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이지만
수도권과 2030 청년층도 중요하거든요. 예.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54%인데 인천 경기는 정권 유지 34, 정권 교체 57. 예. 그다음에 청년층 중에서 30대는 정권 유지 27, 한국갤럽입니다. 정권 교체 6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제 곧 반영된 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충격적인 굉장히 인상적인 태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하시지는 못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일관되게 또 주장하시는 거는 그것도 의미는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일관된 주장에 지금까지 공감하신 분들이 더 공감하고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좀 긴가민가해서 한 발짝 뒤에서 보시던 분들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더니 난 저기에 이제 찬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실 정도의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했다.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종 변론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변론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좀 분석해 보는데 참 특징적인 게 북한과 간첩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산 부분, 예산 삭감 부분인데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 대응인 KAMD 시스템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실제 그 예산 삭감의 이유를 민주당에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변론의 내용만 듣고 보면 야당이 물론 이것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했다는 부분과는 좀 별개입니다. 야당의 어떤 이 원인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또 추가적인 계기는 또 될 것 같아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이 77쪽의 최종 변론에 꼼꼼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68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든 기각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통신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는 판단할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최종 변론을 들어보면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것 같아요.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선고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내용도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후에 더 결집하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조원 CNI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인용 기각 여론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드렸죠. 더 좁혀질 것 같아요. 이 결과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서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중도층 표심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표심. 이거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과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뭡니까 영향력이 이제 강했을 때는 뭐 윤심, 당심 또 민심이 같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요. 묘한 뭐 3.1채론 같은 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반복되게 나오는 걸 보면 하여간에 민심은 약간 윤심하고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것들 특히 말씀 주신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좀 그렇더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했을 때는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에 있어서의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중도층 표심에 얼만큼 다가서느냐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당심도 중요하죠. 그런데 당심 일변도가 아니고 민심을 좀 받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인물이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만이 아닌
뭐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예. 예전에는 한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걸러내지 않고 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여론조사에 다 포함시켜서 넣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와 같이 함으로써 중도 확장력, 호소력이 있는 인물도 경쟁력이 있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끔 해주면은 더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군요. 저는 예. 완전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 YTN을 통해서 여러 차례 또 김영수 앵커 진행하시는 이 뉴스 파이팅을 통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걸 이른바 공짜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저는 지금 이재명 심판론도 예. 중요한 보수층 결집의 축입니다. 예. 근데 중도층은 안 들어오는 거죠. 아. 이재명 심판론의 맹점은 예. 이걸 하면 할수록 보수층은 결집되지만 중도층은 자칫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층들이 더 결집을 하는 이 역작용으로. 그래서 저는 이 중도 보수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 카드는 뭐냐면 보수 혁신론과 보수 쇄신론을 꺼내들면 됩니다. 이걸 꺼내들면 됩니다. 예. 뉴 보수론. 예. 뉴자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하거든요. 예. 뉴 보수 이렇게 예. 하면서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비의 2분의 1을 다 기부하겠다.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4년 동안 예. 4년 동안 1억이면 4억이거든요. 2억을 기부하겠다. 108명이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 71억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명만 모으면은 미국 재정 적자 다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쇄신론은 의원들의 이 의원이 되면 무조건 약정해서 예. 사랑의 열매의 2분의 1 세비는 기부. 두 번째는 예. 3분의 1의 국회의원 공천은 2030 MZ세대에게 주겠다. 예. 철저하게. 이건 지역구 3분의 1은 MZ세대에게만 공천을 주겠다. 예. 그리고 공천의 2분의 1은 여성에게 간다. 예. 이거 하면은요. 예. 저는 민심 돌았습니다. 세비 반납, 공천 개혁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과거에도 이런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천을 해야죠. 이걸 못을 박아야 됩니다. 못을 박아야죠. 예, 혈서를 써서라도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박아야 됩니다. 박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중도층 민심 변화를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실제 지지율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조사이긴 합니다. 네. 내일 이제 따끈따끈한 이번 주 조사 그런데요. 내일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금요일이니까요. 예. 지난주 조사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 국민의힘 34%, 예. 민주당 40%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6%포인트니까 격차가 있는 듯하지만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요? 또 내일 조사에서도 바뀔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 중도층을 더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유리한 거잖아요. 민주당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더 급한 쪽이 국민의힘인데 네.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론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도 보수론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 예.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네, 뒤에서. 네. 그런데 이제 다 듣고 나서는 네. 아이고 이제 뭐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응답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지지율 반영이 안 된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왔었죠. 예. 9차, 10차 뭐 이렇게 예. 돼서 그 과정인데 한국갤럽 방금 말씀 주신 그 격차에서 잠깐 보실 것 같으면 네. 전국 평균에서 방금 오차 범위 이내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이 34인데요. 네. 그런데 중도에서는 민주당이 42. 그러니까 전국 평균하고 민주당은 중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국에서는 34인데 전국 평균이. 네. 그런데 중도에서 이게 22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죠. 네. 중도에서 더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이거는 뭐냐.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외치니 사실은 국민의힘은 중도에서 10%포인트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여론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부 그렇게 반영이 보세요? 되고 있죠.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순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단순해야 되고 명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거 중도 보수는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중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없고 보수 모르는 중학생이 없고 세 번째는 뭐냐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유행이 되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데 네. 계속 공화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공화당의 코끼리가 공화당의 이 공화당 트럼프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거든요. 민주당은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계속 코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어쩌고 저쩌고 공화당이 어쩌고 이러면 자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발광체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비난할 필요 없이 보수 혁신론을 그고 우리는 이걸 혈서로 맹세한다. 세비 2분의 1을 기부하겠다. 예. 이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중도 보수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조지 레이코프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조지 레이코프 주장은 중도 보수는 이게 보수 공화당의 언어기 때문에 단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도 보수는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은 예. 사실은 중도 보수라는 게 약간 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요 부분이 예. 약간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극우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선점하겠다. 그러면 내가 포용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이게 실용주의, 중도, 포용 또 민생 이런 얘기가 안 먹힐 수가 없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탈하지도 않고 있고요. 합리적인 예. 보수, 중도 보수이신 분들은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주당은 프레임을 잘 설정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프레임이 아주 좀 여론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있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조지 레이코프 이야기에 예. 이 견주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는 순간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예 다른 접근. 우리는 우리 노래를 부른다. 실용 보수론 또는 알겠습니다. 실천 보수론, 예. 보수 혁신론, 쇄신론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소개드렸던 조원 시에나의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예.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충격적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실제 이제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상수가 됐죠. 이재명 대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어느 후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맞붙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 44.1%, 예. 국민의힘 후보 47.1입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한데 예.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더 우세한 그런 결과들을 이전에 볼 수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다면 지지층들이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어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하면 이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네. 물론 이건 오차 범위 내긴 예, 합니다만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이럴 거예요. 에이 실제로 그런 후보가 어디 있냐. 네. 오세훈, 홍준표 또 김문수 또 한동훈 다 쪼개진다. 그래도 지지층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다 쪼개진다 이렇게 하는데 상황은 어떨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실제 헌법재판소 선고가 어떻게 나오고 실제로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절박함이 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만약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져 여권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을 맞붙는다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번 이재명, 2번 국민의힘 후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한 4강전인데 네. 4강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포괄하고 있는 유권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집합은 있긴 있고 예. 그리고 합집합 즉 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최대로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47.1, 이재명 후보가 44.1입니다. 5점이 있는데 예.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건 이 예. 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성향자가 18% 약간 넘는 정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히 다 모여서 1+1이 2가 되지 않고 3, 4가 되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경선을 치렀을 경우를 가정하고 네. 그것도 진보 성향자들이 지금 분포보다도 확실히 적게 투표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대등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기가 되게 어렵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잘 들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계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복귀 한 셈이나 다름없는 예, 거죠. 그렇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 복귀가 돌풍이 될까요? 미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적다시 말씀드리면 예. 강력한 미풍,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그러니까 이게 뜻이에요. 예. 어떻게 되냐 전제 조건이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키워드로 보면은 이 책은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책의 출판이 이 지지율과 고스란히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뜨거운 겁니다. 네. 책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극복할 수 있냐. 하나는 검사. 아. 그렇게 상당히 지금 검사에 대한 이 비호감이 상당히 만들어졌는데 물론 예. 이제 그런 인식이 한동훈 전 대표에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검사,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극복 가능하냐?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견제하는 목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가지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김영수 앵커처럼 안경, 안보와 경제. 예. 안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경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연결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역량을 갖춘 지도자인가, 예. 능력이 있는 실력자인가 이것이 이제 검증되는 게 필요하겠죠. 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파괴력, 영향력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약하지는 않을 텐데 이 책을 예. 제가 이제 서점에서는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목차를 훑어봤더니 예. 이게 책 자체가 국민의힘 원저입니다라는 책인데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가결 그 와중에서의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당대표 사퇴 이런 정도를 서술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복귀가 이제 돌풍이 되려면 예.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경쟁자와 내가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항마 인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었나요? 그 겨냥을 내용이 해야 들어 되는데. 있더라고요. 예, 내용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경쟁과 갈등에서 보수 성향자 중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항마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예. 윤석열 대통령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의 정치 예. 판에서는 예. 사실상 대항마가 빠지면 자기도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포지셔닝에서 예. 중첩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항마로 보는 건지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그때 이랬다라는 것인지 예.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예. 조금 더 예. 목소리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한국을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래서 정치적인 경쟁자와는 난 이렇다라는 예. 게 좀 더 강조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통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